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대폭락은 왜 서민 빈자만 망치고 부자들은 좋아할까? 부동산 대폭락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부자들은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요. 서민 빈자들만 부동산 대폭락으로 인하여 이제 망쳐진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2014년 지방세 자치 통감에 의하면요,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치액은 4,006조랍니다. 그리고 2018년 작년이죠,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의하면 이 한국의 총 자산이 1경에 가까운 9,884조 원이란 거죠. 그 중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이 비율이 40.7%로 해서 4,022조라는 돈이 있다는 거고, 금융자산이 32.1%에서 3,170조, 노후연금자산이 27.2%로 해서 2,692조라는 거죠. 이 가면 갈수록 이 뒤에 말씀드린 노후연금 자산이 이제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이 노후에 대해서는 다들 뭐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불확실하게 또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 또 금융 자산 또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후연금 자산 쪽에, 즉 국민연금이나 사적 개인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의 10%가 폭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4천조 부동산의 총 자산 중에 이 10%라고 하면 400조가 되겠죠. 이 10%만 폭락이 해도 이 400조 자산이 증발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2019년 한 해 예산이 469조입니다. 이 중에 400조 자산이 증발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해 예산이 469조,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중에 400조라는 부동산 자산이 없어진다. 이건 뭐 국가 부도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어떤 정부가 이렇게 국가 부도를 또 발생하기를 원하는 정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감정원은 2019년 부동산 전망 예상에서 수도권은 0.5% 하락이고 지방은 1.8% 하락을 예상해서 전국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1% 정도의 부동산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폭락으로 인하여 다가올 사회적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 폭락하는데, 이 부동산 폭락을 누가 좋아할까요?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고 의중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부동산의 대폭락이나 부동산의 폭락을 원치도 않아요. 저는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폭락이나 대폭락이 가져오는 그 경제적 여파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동네 가장 부잣집에서 뭐 살림이 뭐 망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부자가 또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가정이 망했다라고 하면 뭐 살아가기조차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매 물건을 숱하게 봤는데요, 부잣집에서, 즉 50평이나 60평에 대해서 경매 나온 아파트를 명도할 때는 이분들은 뭐 30평대 40평대 이사 갈 곳을 다 마련해 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망했다 하더라도, 즉 부자들이 망했다 하더라도 그냥 30평대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갈 곳이 있는데, 요 뭐 한 15평 아파트 또 뭐 18평 아파트 요런 데에 대해서 이제 명도를 하러 가게 되면 이분들은 정말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쉽게 압축을 해서 말씀해 드리면, 부자들은 망했다 하더라도 중산층 쪽으로 가는데, 중산층이나 서민이나 빈민들이 망하면 그 밑으로 떨어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이 10% 하락했다, 즉 400조가 떨어지면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뭐 생각 하나만 안 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사람들은 왜 폭락을 원하는지,
뭐 전세 금액이 막 급등해서 아파트 금액이 급등해서 폭락을 원한다는 겁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폭락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먼저 경기가 하락되겠죠. 그러면 생산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되겠죠. 그럼 실업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가계소득도 감소가 되고, 그럼 가계소득이 감소됐어. 아버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감소가 됐어. 그럼 그 집안은 소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소비를 축소하게 되면 경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가치까지 하락하게 되죠.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 가치가 또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이 돈을 갚아라고 상한 압박을 가하게 되죠. 은행 빚을 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가계를 본다면 가계 소득이 감소가 됐어요. 소득이 감소되면 이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제때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겠죠. 그럼 대출 이자에 대해서 연체율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자가 연체됐기 때문에 이제 상환 하라는 압박을 가할 테고, 그러면 가계 소득이 감소되는데 요 일시비를 어떻게, 이자도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요 대출 금액 전액을 상환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럼 금융부실 위험이 되겠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이자를 안 갚으면 경매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계가 경매당하고 그러면 건설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건설 경기는 부동산의 폭락으로 건설 경기는 악화되겠죠. 건설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될 가능성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돈을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분양이 되지 않았다, 미분양이 됐다 하면 건설회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겠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실해지겠죠. 그러면 부동산 PF로 인해 가지고 전체 금융시장 또한 불안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빌려 쓰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조건이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이니까 은행에서 담보로 인해서 돈을 빌려줄 때는 조건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개인적인 조건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전세금도 올라가겠죠. 전세금 올라가면 전세 담보 대출도 이제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했어. 그러면 은행에서 전세 담보 대출을 해준다라고 할 때 이 가치가 하락하니까 전세의 가치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담보 대출도 조건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담보 대출이 됐든 전세 담보 대출이 됐든 대출 금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또 내가 은행 돈을 이용해서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생계형 목적, 즉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 수입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의 담보로 전세 자금을 담보로, 전세금을 담보로 뭐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대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계형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제 이렇게 조건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건이 강화되면 대출을 받지 못해요. 서민들 입장에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도 안 되고, 또 전세 자금 대출도 안 되고, 또 은행에서 신용 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 뭐 현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카드까지도 초과가 되면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금융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자가 고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고, 그럼 이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소비는 감소되고 또 금융적으로 부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폭락이 다가올 우리나라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이 부자 입장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10억 주고 사야 될 게 지금 뭐 9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투자처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사고 싶은 게 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헐값에 나와 있다는 거죠. 좀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폭락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자들일 가능성도 더 있다는 거예요. 1997년 하반기 때 IMF 때 2008년도 부동산 금융 위기 때 그거 다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제 주변에 있는 부자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이 채무에 대한 압박감이죠.
여기서 말한 채무라는 것은 대출금에 대한 부담, 또 전세금이 떨어짐으로써 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실에 대한 증가가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세입자 입장입니다. 나야 부동산 폭락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나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전세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럼 현재 사시는 세입자들은 만세를 부르겠죠. 전세 금액이 5 내지 10%가 떨어졌다. 얼마나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또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를 하락하게 되면 압박을 가하겠죠. 상환하라, 뭐하라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주인한테 전세기간 만기가 됐을 때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이 많다면 기존의 전세금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현재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집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경매 위험성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 그리고 전세 금액이 하락했다 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전세자금을 상환해라 라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2억이 나왔다면 2년이 지나서 재연장을 한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할 때도 전세자금 대출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사금융 쪽을 이용할 테고 이자가 증가될 거고, 현재 살고 계시는 여러분 집이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고, 또 기존의 전세금을 내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험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세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라는 거예요, 더. 여기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경기가 불황이고 실업자 증가되고 대출이 부실 위험이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하락, 담보 안정성이 감소되고 대출이 감소되고 은행 수입이 감소되고 은행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감소될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토지, 설비, 자산 가치가 감소되고 담보 가치가 감소가 되고, 투자액이 감소가 되고 생산활동이 감소가 되고 수익이 감소되고, 따라서 고용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자들은 투자의 기회가 다시 왔다라고 기다려지는 거고, 서민하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락하게 되면 오히려 가장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서민들하고 없는 사람들, 즉 우리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폭락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부동산 폭락이 되게끔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요 하락을 막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폭락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났어도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오늘 얘기의 결론은 부동산 폭락은요, 정부도 기업도 은행도 서민들도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부자들이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은 다시 한번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싸게 주워 모을 그 기회를 노릴 수도 있겠죠. 이상까지 배종찬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